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부동산 대책도 나왔고 네.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금 시행이 되죠. 예. 아, 근데 네. 굉장히 너무 궁금했어요. 박시동 소장님께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기획재정부를 쪼개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기획재정부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굉장한 악연은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경기도지사 때 네. 재난지원금, 그 재난지원소득을 주려고 했더니 그거 안 된다고 막 그렇죠. 비난하고 홍남기 씨가 네네네. 예, 그래서 또 나중에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다시 또 재난지원금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끝까지 홍남기 씨가 또 막았고 네. 기재부는 하여간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아주 이가 갈리는 존재인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 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어떤 분명한 이유와 맥락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습니다. 궁금했어요 사실은. 네. 일단은 정부가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야 니네 부서랑 니네 부서랑 합쳐 그러면 네 그러고 당장 합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정부 조직도 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부 이번에 나온 거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개정안. 나온 겁니다. 네. 당연히 이제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번엔 정부가 낸 안에 불과하고요. 결국에 이제 국회로 넘어가서 네. 방망이가 쳐져야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정부 조직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아마 관심을 많이 끌었던 거는 뭐 검찰청 폐지 뭐 네. 이런 건데 그건 이제 뭐 따로 다루기로 하고 우리는 경제니까 그렇죠. 네. 경제에 관한 경제부처. 것도 굉장히 이번에 큰 폭의 개편안이 그렇습니다. 들어왔어요. 파장이 크죠. 지금 기재부를 그 기획예산 그렇습니다. 네, 그거하고 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지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획예산처가 네. 재경부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예. 가장 눈길을 끄는 거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기획재정부 예. 분리입니다. 네. 예. 이름이 기획재정부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기획이 뭐냐면 나라 살림 기획입니다. 아, 예, 우리도 보통 회사 가면 기획부 이렇게 있는데 예. 기획과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뒤에 있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은 네. 이건 그야말로 그 정부 살림을 이제 꾸려가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경제, 물가 관리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경제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 일 더하기 기획 예산 일을 한 부서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재부를 소위 말하는 모피아 권력에 집중돼 있는 나름대로의 재정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직 자체가 메모드급이에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한 곳에 몰아놓고 있었거든요. 그렇네요. 권력은 모이면 부패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 메모드급 기재부를 둘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기획을 따로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처를 분리 독립시킵니다. 그 기획.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재정부는 너는 경제 일만 해라고 해서 재정경제부 아하. 이렇게 해서 둘로 쪼개는 게 일단은 첫 번째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기획예산처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국무총리 밑으로 직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보통 실무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니, 어떤 문제가 지금까지 있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장관도 너도 장관이잖아. 네. 노동부 장관도 너도 장관이잖아. 국토부 장관도 장관이잖아. 그렇죠. 우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장관이야. 각자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이거잖아요. 그런데 기재부 장관은 자기가 해야 되는 재정경제 일 말고 경제 일 말고 네. 갑자기 이 모든 부서의 장관들을 통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예산 통제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올해 들어올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야 국토부 너 얼마 쓸 거야? 쓰고 싶은 거 다 얘기해봐. 저 15만 원이요. 뭐 국방부는 뭐 20만 원이요. 이렇게 쭉 올립니다. 그걸 다 합쳐. 네. 그래놓고 보면 12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재부가 자기들 멋대로 이걸 칼질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국토부 너 얼마 쓰고 싶다고? 10만 원? 너 5만 원만 써. 그냥 그러고 바로 잘라버려요. 그쵸. 예, 그리고 국방부 너 뭐 무기 사야 된다고? 20만 원 쓴다고? 야 10만 원만 써. 그냥 그러고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재부가 네. 모든 정부의 옥상옥으로 기능하면서 각 부서마다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해야 되는 전략적인 목표들이 있는데 그걸 기재부 장관이 다 통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네.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 네. 장관인데 이분이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서울의 대학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이걸 좁혀보려고 이제 뭔가 예산을 네. 요청하고 네. 그렇게 기획을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빵원 배정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 일도 못했어. 네. 예. 맞습니다. 그 사회부총리 그래도 같은 부총리인데 경제부총리와 함께 부총리가 하려는 사업마저도
제지를 냈고 사실 유은혜 의원이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로 세우려고 했을 만큼 정치적 무게감이 컸는데 그렇게 그냥 기재부가 한마디로 그 면전에다 그러네요. 대고 침을 뱉은 거예요. 비대해진 권력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통채권을 가지고 옥상옥으로 행사하면서 나라 살림을 예를 들어서 검사 니네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해라. 뭐 예전에 하나회 뭐 군인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 돈은 우리가 다 좌지우지한다. 이런 어떤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던 게 기재부의 예산 기능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원래는 그냥 전략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얼마 필요한지 정확하게 계산해내고 그다음에 각 부서의 총액들을 잘 받아 안아서 국무총리, 그러니까 각 부서를 통할하는 건 국무총리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대통령이죠. 이 정책 기능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예산으로 투영되면 그걸 이제 조정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예산권을 가지고 네. 오히려 국정을 사실은 예산으로 좌지우지했던 게 그동안의 폐해였어요. 그게 한 17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다시 수정한다, 개혁한다라는 조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멀리 갈 필요도 없는 게요. 단순히 너희들 내년에 얼마 필요해라는 그런 예산 기능 조정뿐만 아니라 수입 가지고도 장난을 많이 칩니다. 얘네들이. 아, 그렇겠네요. 방금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 한참 안 좋을 때 네. 전국민 예산지원금 민생지원금 해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 때 얘기하니까 돈 없는데요.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바로 정권 바뀌고 나니까 난데없는 돈 50조 60조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이걸 다 기재부가 예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돈 없습니다라는 말도 자기네들이 하는 거고 아, 자기들이 하는 없는 돈 만들어내 그럼 만들어내는 것도 자기네들이 하는 거니까 견제 당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걸 가지고 다 나머지 부서를 통할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심지어는요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예산 심의할 때요 정부가 예산안을 요구합니다. 총 얼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예산 심의 의결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하지 마 이렇게 삭감하기도 하고 이 예산이 필요해라고 해서 이제 이건 증액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이렇게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은 국회의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증액을 하거나 새 사업을 만들려면 네. 다시 행정부인 정부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겠네요. 그러면 저희도 그거 새롭게 신설하는 거 동의하게, 왜냐면 집행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니까 동의권이 있어요. 네. 이 동의권을 가지고 또 국회를 사실은 핸들링 하려고 하는 게 기재부였거든요. 아. 근데 이걸 이제 쪼개면 네. 이제는 재정경제부는 재정 일만 하면 돼. 기획예산처가 이제 동의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에 관한 핸들링까지도 이제 힘을 빼는 거죠. 그 기재부 때 네. 그게 어떤 법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재부가 이제 안을 낸단 말이에요. 먼저 정부 안을. 네. 근데 국회가 제때에 이거를 그 의결하거나 뭐 수정 의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기재부 안이 그대로 맞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되는 네네네. 그런 구조였어요. 아, 진짜 막강하네요. 막강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예산안을 정부에 내는 거잖아요. 네. 정부가 국회에 내는 거잖아요. 네. 국회가 이걸 수정하려면 네. 이거는 삭감이다, 이거는 증액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 근데 기재부가 동의 안 합니다. 그럼 증액이 안 돼요. 그럼 삭감한 것만 갖고 수정안이라는 게 하나 새로 나오는 거예요. 예산안의 수정안. 근데 그 수정안이 마지막에 통과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에 남아있는 안은 뭡니까? 정부가 최초로 냈던 안 있죠. 그건 제출되어 있는 안으로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국회안이 수정안이 없으면 그걸 가지고 표결하게 되는. 근데 예.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왜 어떻게 해서 행정부 내에서 경제랑 재정 권력이 한 곳에 뭉쳐졌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김영삼 정부 때 재정경제원으로서 그때 예산, 경제정책, 세제, 국제금융, 국내정책, 금융감독이 다 합쳐진 메머드급으로 있었어요. 아. 그 당시만 해도. 더 여기서 더 붙여가지고. 아니, 모든 경제의 경자, 돈의 돈자 들어간 같은 걸 다 합쳐가지고 재정경제원이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효율 때문에? 아니요. 그냥 그냥 그게 관료들이 슈퍼 속여먹은 거야 YS를. 예, 그게 그 슈퍼 파워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슈퍼파워. 그래서 모피아의 태생이 그때서부터입니다. 그 YS가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이 경제 관료들이 뭉뚱거려버려. 그 장난친 거지. 네. 그래서 나중에 IMF가 왔잖아요. IMF가 아. 오는지도 모르고 예. IMF가 왔는데 IMF가 국제통화기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전설처럼 들려오는 일화 아닐 수도 있는데 YS한테 이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우리가 구제금융 받아야 합니다. 보고 가니까 국제통화요금이 얼마라고? 뭐 그랬다는 소문이. 아, 예. 참 그때 아무튼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네. 이거 경제에 관한 모든 파워를 한 군데 몰아놓으니까 엉망진창이 됐고 나라가 거덜이 났지 IMF가 않습니까? 나버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출연하고 나서 네. 이걸 쪼갭니다. 그래서 예산 기능을 기획 예산처로 보내고요.
나머지 경제 부분을 재정경제부로 남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감독 같은 것들, 시장 감독해야 되는 거를 금융감독위원회를 이때 만듭니다. 아. 예, 이때 드디어 이제 이걸 세 개로 쪼개면서 나눠낸 겁니다. 금융감독위까지. 예. 네. 이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때 이걸 이렇게 해낸 거예요. 그 경제를 아는 대통령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료사회가 감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다시 이명박 때로 넘어오면서 모피아들이 다시 힘을 가지고 대통령이랑 짝짝꿍이 돼서 속여 먹습니다. 어. 그래서 기획예산처를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아니 이렇게 자기네들의 슈퍼파워가 커져야 되니까 예산기능 저희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국민을 선택할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때 그냥 이명박 때 뭉치면 다시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처랑 어. 재정경제부가 합치면서 기획재정부가 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야.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예산 기능을 떼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개혁 안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편되면 정치적인 또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이 분산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이제 민주적 통제가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어. 거고요. 대통령이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는데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예산으로 투여되는데 그동안 막힘이 네. 있었는데 그렇지. 이제 국무총리 직할로 해서 예산 기능 관련해서 대통령이 딱딱딱 어느 부서는 안 돼, 어느 부서는 돼, 이건 살려. 아. 이게 직접 이제 좀 더 친할 친정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제가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이거 안 됩니다, 됩니다, 예산 없습니다 이런 소리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예. 나머지 이제 금융 관련한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예예예 그러시죠. 이제 마지막에 남아 있는 이제 금융 위원회도 이번에 개편을 맞이하게 될 것처럼 네. 보이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금융 사이드에 관해서 지금 이제 관여하는 정부 부서인데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도대체 뭐가 다른 달라요? 거죠. 예.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아닙니다. 예. 아, 정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원래는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이 시켰잖아요. 윤석열이가. 네네네. 자기 저 예. 검사 후배. 예, 그게 잘 들어보시면 다르구나. 처음에 네. 재정경제원으로 있다가 네. 우리 민주정부 때 네. 문민정부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네. 기획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뺐죠. 예. 경제기능을 재정부로 뺐죠. 네. 그리고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 이렇게 개. 세 기능으로 나눈 겁니다. 네. 재정경제기능을 그때 있었던 게 금융위원회입니다.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환경부, 노동부 이런 것처럼 부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정부예요. 음. 다만 장관 혼자 이게 직할하는 금융부서가 아니라 네. 이거는 합의제로 운영해서 심의 의결을 해라. 뭐 어. 제재도 해야 되고 그쵸. 금융에서 혼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위원회 체제로 두고 있는 정부 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데가 정부가 하나 더 있죠. 공정거래위원회, 또 방송위원회 이런 네. 거는 위원회 체제입니다. 정부입니다. 위원회. 정부. 네, 네. 예. 아무튼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처음에 출발했다가 네.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가 됐다가 지금은 어쨌거나 금융감독위원회입니다. 네. 지금 금융감독위원회예요. 이건 정부 부서입니다. 요거가 이제 개편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금융감독위원회잖아요. 네. 이 안에 무슨 기능이 있냐면 정책 기능이 있어요. 금융 정책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정책 기능이 있고 네. 감독이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 기능이 들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금융감독위원회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책과 감독. 예. 네. 근데 이번에 정책 기능은 띄어. 네. 그래서 아까 재정 경제부 있죠. 네. 너네가 정책만 해. 그래서 이 기능 글로 갖다 붙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남아 있는 금융감독위원 이제 지금 금융위원회는 감독은? 감독만 네, 남죠. 네. 그래서 이름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아. 바꿔. 이게 지금 현재 안입니다. 현재 안. 금융감독위원회로 지금 바뀔 바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개정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에서 네.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보내고 남아 있는 감독만 남아 있으니까 금융감독위원회라고 아예 감독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꿔. 요게 일단 정부 부처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네. 둘로 쪼개서 하나는 일로 보내고 하나는 밑으로 남기는 이게 정부입니다. 그 다음이 이건 정부 부서고 네. 실제로 시장을 감시 감독하는 집행력 있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 금융감독원이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정부는 아닙니다. 이런 정부로부터 금융위원회로부터 이런 감독 기능을 이관받아서 하고 있는 독립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에 따라서 제도는 네. 독립법인이에요. 한국은행도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독립돼 있죠. 예, 독립되어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통할 밑에 있습니다만 금융감독에 관한 실무를 하는 별도의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네.
그런데 이 금융감독원도 이번에 개편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산업통상도 있는데. 아니, 금융감독원인데 아, 네. 금융감독원이 뭘로 금융감독원도 시장감독 기능이 하나 있어요. 네. 또- 증권회사 들어와봐, 네. 은행들 들어와봐, 보험회사 들어와봐, 당신들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라고 하는 시장 감독 기능이 있고요. 네. 우리 소비자들, 제가 불안전 소비자 판매를 보고, 당했는데요. 네. 회사한테 이런 상품을 잘못 사기당해서 했습니다. 이거 감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소비자 보호하는 기능 이게 지금 시장과 다 같이 소비자. 있어요. 네. 금융감독원에 같이 있습니다. 네. 요것도 쪼갠다는 거예요, 정부. 또 쪼개요? 쪼개요. 오. 그래서 시장 감시를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으로 내버려 두고 네. 소비자 보호하는 거를 네. 별도로 띄어. 그래서 어디 가요? 금융소비자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계속 쪼개지네요. 금융감독원을 네. 쪼개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정부안을 다시 정리하면 음. 금융위원회 하나 있고 금융감독원 하나 있는 걸 네. 금융위원회 기능을 쪼개서 하나는 일로 보내고 하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만들고 금융감독원을 기능을 둘로 나눠서 금융감독원과 네. 금융소비자원으로 네. 둘로 쪼갠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번 경제 관련한 정부 아. 조직법 개편안인데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부 쪼개는 거 네. 이거는 정부 여당이 이 힘을 갖고 밀어붙이면 제가 볼 때는 될 겁니다. 네, 네. 별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원래 기능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민주적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근데 금융위는 금융위원회 쪼개고 특히 금융감독원을 쪼개서 금융소비자원으로 둘로 쪼개는 거는 지금 현재 노이즈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 전 직원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이제 반박 성명을 내고 있고 노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집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요게 일단은 정부 안대로 국회에서 의결이 될지 네. 어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기능적으로 좀 더 보완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